중소기업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 과정 모듈 3 기술 분쟁 사례 및 대응 방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분이 들뜬 A회사의 김 사장. 그런데 직원이 가지고 온 경쟁회사 상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가지고 온 상품은 A회사가 출시하려고 했던 신상품과 하나부터 10가지. 그야말로 붙어있는 상표만 다르고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똑같은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유출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김 사장. 유력한 용의자는 신제품에 대한 제품 설계도를 마음껏 볼 수 있던 3명 중 하나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신제품 개발 후 퇴직한 나대리 씨, 신제품 개발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부 업체 직원인 나외부 씨, 그리고 제품 생산을 담당한 공장의 사장인 나 대표 씨. 과연 이 중 범인은 누구일까요? 최근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직 후 기술을 유출하거나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이 혹은 생산 과정에서 기업 보안 사항들이 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9,2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유형별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사례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분쟁 구제 수단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유형별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사례.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보통 사람에 의해서나 거래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조사된 바에 따르면 상당수 내부 인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제조기술을 보유한 C사 직원이 경쟁 중소기업인 D회사로 이직한 후 C회사에서 취득한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C회사의 고객사에게 접근해 판매하거나 A 연구소에 근무한 핵심 기술 인력들이 퇴사 후 대기업 B로 순차 이직하면서 연구 조직이 붕괴되고 영업상 비밀 자료들이 유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퇴사 후 경쟁사를 설립해 무단 반출한 자료를 이용해 유사품을 제작, 경쟁사에 납품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 유출은 외부 인력에 의해서도 종종 벌어지는데요. 일례로 업무상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동식 USB에 기술을 담아 해외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업의 파견이나 외부 전문가 방문, 기술 계약 혹은 AS 과정에서 외부 인력으로 참여한 연구원을 산업 스파이로 활용해 연구 결과물에 해당하는 기술을 탈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을 수출하다가 국내 행정 절차 및 해외 법제에 대한 인식 부재로 해외 수출업체의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 외부 인력들이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안체계 수립이 미흡한 까닭에 핵심 기술 유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유출됐을 때 사후 대응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안 규정 마련과 함께 보안 시스템 구축과 담당 인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대학 중소기업 간의 산학연 공동연구, 복수의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공동연구 등 공동연구 과정에서도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A대학의 K 교수가 중소기업 B사에 기술 제안을 하면서 공동 연구를 하던 중 중소기업 B사는 K 교수가 제안한 기술과는 전혀 다른 신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공동 연구 과정에 있던 교수 K씨 역시 이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었고 교수 K씨는 중소기업 B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명의로만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부재 및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범위 및 권한을 상세하게 설정하지 않았거나 비밀 유지 계약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기술 유출 유형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은 거래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직적 거래 관계를 악용해 부당하게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과거 대기업 S에 공사기구를 공급하던 중소기업 K는 대기업에서 납품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기술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절하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까 봐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대기업 S사는 피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시작했고 대기업 S사로부터 중소기업 K의 기술 정보를 전달받은 P사는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 대기업 S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품에 대한 유지 보수나 경쟁업체와 제품의 우수성을 비교, 점검하기 위해 혹은 거래 관계 유지를 명목으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는데요. 대부분 대기업과의 수직적인 거래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엔 곤란한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사업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인 A사는 동종업계 선두기업인 B사에 사업 제안 과정에서 사업 아이템과 기술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 낙담하고 있던 중 B사는 A사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해외에서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업관계나 업무상 제휴를 이유로 혹은 사업에 참여한 다른 업체와 기술의 우수성을 비교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약 체결 이전에 많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업 제안 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사업 단계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관행 때문에 생기는 일로 사업 제안 단계 역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분쟁 구제 수단 및 사례. 만약 우리 회사에서 기술 유출이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술보호통합상담 신고센터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술 탈취, 유출, 분쟁 등 피해를 입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법무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되신다면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 해결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특허법 등을 통해 정보기술에 대한 보호 및 유출 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 기술 유출 시 대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A기업은 B사에 개발한 제품을 제안했고 B사의 요구로 모든 기술 자료까지 제공했지만 결국 제휴가 어렵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는데요. 하지만 B사는 추후 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출시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C사 역시 D사와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D사는 협약 해지 후 이 업체를 통해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 납품을 받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C기업 역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 L기업에서는 수급사업자인 Y에게 배터리 상표 제조 관련 기술 자료를 요구, 제출받아 유용했다고 합니다. L사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 자료는 특허와 관련한 배터리 상표 원가 자료와 사양 정보, 상표 제조 방법 등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던 내용인데요. 이는 L기업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아 유용한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수급사업자의 납품 단가 인하 시점을 소급 적용한 행위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로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Y회사는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A씨가 퇴직 후 1년도 안 돼 경쟁업체에 입사하자 Y회사는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Y회사 근무 당시 알게 된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고 Y회사의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이 정보를 알고 있고 Y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와 업무에 종사한 A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년이란 전직 금지 약정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전직 금지 약정서뿐만 아니라 경업 금지 약정서와 영업비밀 보호 약정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제한 기간 및 대상 직종에 따라 인정되는 만큼 기업에서도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해 형사 판결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G회사에서 담수발전 관련 기술을 연구한 팀은 퇴사 후 담수발전 관련 기술 경험이 전혀 없는 V회사로 입사하는데요. 그런데 이후 그들은 퇴사 전 G사의 기술 비밀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V사에서 다시 담수발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해 기술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고도 전문 인력 부족 및 경제적 사정, 대응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적절한 사후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하지만 이런 사후 조치를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차후 동일한 일에 대한 방지도 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